오늘은 606페이지요. 예. 더 나와야지 돼요.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게 육바람일다와 위배되는 일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제 고지식의 인력까지는 했고요. 자, 4번 정진바람일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본문이에요. 넷째는 부지런히 닦지 않고 욕망과 즐거움에 집착하는 가운데 공덕과 뛰어난 일이 있다고 심하게 간주하는 것이냐. 이 부지런히 닦지 못하게 하는 게 욕망하고 즐거움이에요. 이 욕망과 즐거움에 집착하는 것은 내가 이게 정진을 못하게 하는 방해꾼입니다. 그래서 이런 욕망과 즐거움에 집착하는 가운데서 정신적인 어떤 그런 공덕이 있고 이익이 있다고 잘못 아는 걸 얘기하죠. 이런 게 이제 정진바람일다를 막는 거예요. 그 다음 5번째, 심란한 세상의 남잡한 행위, 그것이 공덕과 뛰어난 이익이 있다고 심하게 간주하는 것이요. 이거는 이제 선정바람일다를 막는 거거든요. 남잡스러운 행위. 예, 이게 이제 잡난 행위라고 합니다. 잡난 행위. 남잡스러운 건 잘 아시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것은 선정을 가로막는, 마음의 고요함을 가로막는 겁니다. 남자바닥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게임을 즐긴다든지, 저기 야구 구경 간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면은. 노래 부른다든지, 이런 쪽에 너무 휩쓸리면은, 그런 시끄러운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고요함을 얻기가 힘들어져요. 얘기하자면은. 실제 수행을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행을 하기 전에는 누가 전화해서 술 한잔 하자 그러면은 나가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저녁 늦게 들어오고 이랬다는 거죠. 수행하고부터는 술 친구가 끊어져. 술 마시는 친구 끊어져. 그리고 이제 모임에 가도 재미가 없고, 옛날 세상 잡담이나 자꾸 하니까 재미가 없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친구가 멀어진다고, 어찌 했으면 좋겠느냐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해법을 제시해 줬죠.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자리에 나가서, 그런 사람들에게, 교화를 하는 게 좋다. 오히려 교환이 좋고.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 이제 수행하고 이걸 좋아하는 사람하고도 도반이 돼서 좋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후자가 더 좋지. 예? 후자가 더 좋죠. 예. 그래 하여튼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게 심란한 세상의 남잡스러운 행위 잘 생각해보면 아시죠? 이번 대선 때 이 심란한 세상을 남잡스러운 행위가 난리쳤잖아, 난리쳤어. 그래 이제 이런 게 이제 수행자는 그런 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마음의 동요 없이 그런 걸 객관적으로 이렇게 쭉 지켜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이제 이 선정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이런 데 너무 집착하게 되면은 선정이 얻기가 힘이 든다. 6째, 견문각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은솔로서 희론하는 곳에서, 희론이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희론을 합니다. 희론하는 곳에서 공덕과 뛰어난 이익이 있다고 심하게 간주하는 것이다. 이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은설로서, 은설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여기 이제 문제가 돼요. 인식의 문제인데요. 이제 육바람일 중에도 이제 반야바람일 있잖아요. 이 인식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인식은 있는 그대로 본다. 있는 그대로 본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하면은 적어도 착각 같은 거는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 착각은 안 일어나요. 근데 착각을 하거든요. 난주 지나고 나서 아 내가 착각하고 있구나. 잘못 알았어. 하는 게 나온다고요. 근데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건 뭔가 하면은 그건 직관입니다. 이게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걸 얘기하거든요. 있는 그대로 보고 아는 것. 이 이제 이 있는 것을 보고 아는 것을 근거로 한 은설, 이건 희론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이런 착각을 없애기 위해서 분석적인 방법, 우리 인식에서는 분석적인 방법 또는 분별이 필요하다 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걸 아주 중요시 얘기해요. 그럼 왜 이제 그러냐면 인식에는 설치 유보는 보면 있는 것을 본다 하고 주장을 하는데 유식과 중간학파에서 그렇게 안 보고 있어요. 사물을 인식할 때는 망막에 맺힌 상을 인식하지 실제 사물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에 사실 그대로 인식한다면 착각이 없어야 되는데 착각이 있는 거 보면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니고 망막이 맺힌 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물을 인식하는 건 아니다. 그 경양부에서는 뭘 이야기하는가? 이런 사물들 찰나생 찰나멸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변하기 때문에 인식 불가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이 맞는 겁니다. 그럼 눈에 보이는 건 뭐냐 이거죠. 이건 전부 다 마음이 만들어낸 아리아식에 저장된 종자가 발현돼서 이런 대상으로 나타난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도 있고 색깔도 있고 모양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거기다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사물을 인식할 때 있는 것들을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상을 분석하는 게 첫 번째 작업입니다. 그것을 이제 반야바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승기 신론의 뒤에 가면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이빠산나는 무엇인가? 이 이빠산나 관을 얘기하는데 이빠산나 관을 통해서 뭘 얻는가 하면은 반야의 완성을 얻습니다. 이 반야의 완성이 뭔가 반야바람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빠사나 관을 하는 게 이제 반야바람일인데 이빠사나 관을 정의를 할 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연 생멸을 분별하는 잘 분별하는 거 이것이 이제 바로 인연 생멸을 잘 분별하는 거. 이게 이제 이빠사나 관이라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럼 이렇게 하면은 얻어지는 게 뭐가 얻어지느냐 하는 거죠.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얘기하면. 분별을 해가지고 계속 분별이 계속 일어나는 게 있고, 예? 분별을 하면서 분별을 하긴 하는데 분별이 점점점 없어지는 게 있고, 이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럼 분별을 하면서 계속 분별이 일어나는 건 희론입니다. 그 희론은 대상이 있다는 걸 근거로 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없다를 근거로 했을 때는 분별을 하면 계속 분별이 일어나요. 끝이 없어요. 근데 분별하고 분석을 하는데 분별이 점점점 없어지는 건 뭘 얘기하는 가 반야바람입니다. 대상이 공성이기 때문에. 분석에 분별해가면 만나는 게 뭔가 공성을 만나기 때문에 분별이 없어지는, 분별을 통해서 분별이 없어지게 하는 방법이 이빠사나반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공성을 보게 될 때 뭘 보는가 하면은 바로 무분별지라. 그걸 근본지라. 무분별지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얻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중생 구제할 때 이 중생들을 도와주는 마음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중생을 도우려면은 그때 다시 뭐가 일어나? 분별지가 일어나. 상대의 그 개성이라든지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걸 잘 알아서 그에 맞춰서 교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얘기를 잘 아셔야 돼요. 견문각지로 아는 은솔로서 희론하면 안 된다. 항상 있는 그대로 본다. 다 맞는 게 아니다.
그거는 착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 네, 이렇게 분석이나 분별이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혹은 여러분들이 분별을 논할 때 지혜가 되는 분별이 있고 망상이 되는 분별이 있음을 잘 구분하고, 망상이 되는 분별은 분별이 또 분별을 낳는 그런 일이 생기고, 분별을 하되 지혜가 생기는 분별은 분별을 하되 분별이 점점 없어지는 쪽으로 간다, 무분별 쪽으로 간다 하는 걸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쭉 볼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건 쭉 공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42번 질문은 바로 일단 결과입니다. 내가 이거 수행했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익에 대한 얘기입니다. 수행하면 이러이러한 이익이 있다. 세존이시여 이어갔던 모든 바람에 일단은 어떠한 과의 이숙이 있습니까? 자, 과이숙이에요. 인이숙이 아니라 과이숙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내가 육바라밀을 행을 하게 되면은 육바라밀의 종자가 마음이 심어집니다. 자, 이거는 분명하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어요. 혹시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야, 육바라밀 행을 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이 행에 대한 종자가 생겨요. 편의자. 죄송합니다. 예. 육도가 육바람밀이에요. 육바람밀 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아리아라 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리아. 이 아리아식에 뭐가 생기면 종자가 생겨요. 종자. 예, 어떤 종자면은 바로 육바라밀 행에 대한 종자입니다. 이 종자가 생겨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육바라밀 행은 분명히 이 지향하는 게 뭘 지향하는가 하면 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선을 지향하고 있죠. 그런데 이 종자는 무기예요. 무기. 무기라 하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행을 해서 마음에 저장된 이것을 이숙이라고 달리 이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숙자를 어떻게 쓰더라? 선생님 이게 이제 뭐 42번에 있어요. 이렇게 되나? 이숙 달리 이겼다. 이제 이숙이. 그러니까 이게 선인데 들어갈 땐 그건 종자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그 종자 형태로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래 수행해서 저장되어 있다 결과가 탁 튀어나와요. 결과가 나온단 말이죠. 결과가 나오면은 여기에 이 내가 수행한 종자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결과는 뭔가 하면 이숙이에요. 이것도 달리 있습니다. 이숙이 되는데 왜 이숙이 되느냐? 그래서 결과 이숙이 과 이숙이라고 그래요. 결과는. 왜냐하면 종자 형태에서 밖으로 나올 때는 뭘로 나타나는 얘기죠. 선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 하여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달리 익었다는 걸 이제 과이숙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옛날에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인디안들의 그 신화에 나오는 얘기죠. 이 얘기를 한번 했죠. 무의식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걸 이해를 해야만이 우리 마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거든요. 한 번 더 얘기하죠. 야생염소를 전문을 잡는 사냥꾼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진짜 달덩이 같은 처녀를 만나 결혼을 한 거예요. 어느 날 부인이 자기 남편을 데리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동굴에 갔습니다. 그래 이 세상에는 어느 사냥꾼도 이 동굴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런 동굴 안으로 쑥 들어갔더니만 그 동굴 안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무릉도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희한한 광경이 야생 염소들이 있어요. 또 보니까 사람들도 살아. 근데 사람이 야생 염소고 야생 염소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당신 여기서 순염소로 싸워서 이기면은 여기 전부 다 암염소 다 당신 겁니다. 하고 가죽을 줍니다. 그걸 이번에 훌륭한 숫염소가 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숫염소와 싸워서 다 이겨요. 다 제압을 하고 암염소와 교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당신은 나갈 때가 됐다고 굴밖으로 이제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 새끼 염소는 잡지 말아라. 당신 자식이니까. 예. 두 번째는 암염소는 잡지 말아라. 당신 부인들이니까. 순염소는 잡아도 된다. 영원히 다시 이 동굴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보내주는데 이 중요한 거는 염소 이 동굴 밖은 사람과 염소가 양립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염소를 잡아먹는 세계. 동굴 안은 사람과 염소가 같아요. 그래서 의자를 갖다 놓으면은 동굴 안에는 사람과 염소가 같이 앉을 수 있는데 동굴 밖에는 같이 앉을 수가 없어요. 이분화된 세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때 동굴이 뭐냐는 거죠. 인류학자들이 이 동굴이 무엇이냐고 이제 여기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바로 무의식이라는 거죠. 무의식 속에 저장되는 것은 그냥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모습으로 저장되지만 이게 발현될 때 선으로 발현되기도 하고 악으로 발현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동굴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는 걸 이숙이라 그래요. 왜 들어갈 때도 달리 익어버리고 이분화된 세계에서 이분화된 세계 아닌 둘이 아닌 세계죠. 둘이 아닌 세계도 나와버리면 이분화된 세계가 펼치기 때문에 달리 읽는다는 말을 쓴 겁니다. 여기서. 그럼 이해가 되시죠? 예. 예. 근데 이해 안 되는 부분인데. 뭔데? 그럼 어떤 경우에 선으로 나타나고 에? 어떤 경우에 악으로 나타나요? 예. 그건 뭔가 하면은 선행을 했으면 선종자가 네. 있어요. 그렇지만 종자 형태는 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탁 나오면은 선의 종자는 선으로 발현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지. 얘기하자면. 다만 아리아 식소에 들어있는 것은 다 똑같은 거.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그냥 무기상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종자는 두 개가 있어요. 명은 종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명은 종자가 있고 업종자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업종자도 같은 명은 종자예요. 근데 명은 종자가 명은 종자 속에서 업종자가 나오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업종자는 반드시 결과를 낼 수 있는 힘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윤리가 들어가 있어요. 윤리라 하는 게 선이냐 악이냐는 윤리가 들어가 있는 종자예요. 얘기하자면 이걸 업종자라 그래요. 그렇지만 아리아식 속에 있을 때 선악으로 작용을 안 하고 있다. 네, 작용은 안 하고 있죠. 그는 그렇지만 성질은 가지고 예, 있잖아요. 그래 무기라는 거죠. 종자로만 이렇게 표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악종자의 성종자인지를 표가 안 나. 같은 종자로만 있어. 예. 탁 튀어나오면은 선악으로 튀어나오고 결과가 나오고 또 이 행을 할 때는 선악이 구분되지만 딱 저장될 때는 표가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리아식 자체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참고 역할만. 그럼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보다는 겉으로 우리가 그걸 어떤 한 가지 성질을 띠지 않았을 뿐이지. 이제 예. 그래서 이건 학자들이 그럼 백지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이 안 들어있는 거. 단지 아리아식은 어떤 쪽도 물이 들어있지 않아요. 항상 중립적인 상태.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종자는 창고라 하는 것은
선으로 결정돼 있지도 않고 악으로 결정돼 있잖아요. 좋은 물건도 사두기도 하고 나쁜 네. 물건도 사두기도 글쎄요. 하잖아요. 네. 그럼 창고 자체는 창고 자체는 네, 분별이 그래. 없죠. 그렇지 아리아식이 네. 성격이 없죠. 그렇지 아리아식이 그거라니까. 창고 자체는. 아리아식. 창고 자체는. 얘들만. 그래 네. 아리아라는 말이 종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출 장자를 얘기해요. 네. 감춘다는 뜻이잖아요. 예. 저장한다는 예.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종자는 저장된 종자는 일단 다 같은 물건이야. 네. 끄집어낼 때는 판별이 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종자 형태는 무기 상태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그런 상태다. 음. 그래서 이게 들어갈 때는 선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악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정보는 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어떤 해도 끼치지 않는 거예요. 작용이 없기 때문에. 네. 애초에. 근데 쌓여 있을 뿐이죠. 예, 그래서 달리 익었다. 분명히 다 다른 성질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튀어나올 때도 달리 있고. 네. 네. 그러니까는 이숙인이고 이숙과라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이숙이라 가이숙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명은 종자도 보면은 성악이 분명하게 이게 그 율직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자만이 업종자라고 그러고 다음 생을 결정하는 종자고 다음 행위를 결정하는 종자예요. 그렇지만 이 명은 종자도 보면은 선도 안에 악도 아닌 무기가 있어요. 무기는 결과 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종자 안에서. 그 요 무기와 여기서 말하는 무기는 좀 다르죠. 다릅니다. 예. 그 나타날 때는 선악으로 이렇게 구분되면 그 마음에 따라서 그 선악이 결정되는 거 어쩐 거 아 이건 또 이렇습니다. 오늘 뭐 육식 공부를 이게 이제 마음이 인이 되고요. 네. 마음이 인이 되고 아까 경계가 연이 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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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연이 되거든요. 그래 여기 이제 마음이 인이 되고 경계가 연이 돼 가지고 딱 만나면 인연이 이루어지죠. 네. 그죠? 네. 인연이 되면 뭐가 발생하는가 하면은 이게 저장된 종자가 발현되다 나타나. 네.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그 연을 갖다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거라 그래요. 이 연은 정삼연이라고 대상. 대상은 정삼연.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시계를 딱 보면은 내 안에 시기라 하는 종자가 보는 건 마음이 인이잖아요. 네. 보여지는 이 사물은 연이에요. 그럼 안에 뭐가 난 시기라 하는 종자가 발현돼서 시기요. 보이는 거. 보이는 거. 시기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예. 그러면 종자가 나타나는 시기하고 실제 시기하고는 진짜 별개의 것입니다. 종자로 나타나는 시기는 영상이라는데 그 영상은 바뀌지 않아요. 이게 일주일 전에 본 시기는 지금 시기가 똑같은 시기예요. 똑같은 시기를 보이는 거는 종자가 발현돼서 나타나는 거. 시기 자체는 계속 변하는 겁니다.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시기를 보더라도 다 인식하는 각각 다른 이유도 그래요. 차자를 보더라도 좋다는 사람이 있고 싫다 하는 그 사람이 있잖아요. 마음에 따라서 좋게 보면 좋은 식으로 나타나고 나쁘게 보면 또 나쁜 거 있는 거. 그게 전부 종자가 발현돼서 나타나요. 그런. 근데 이 영상도 두 종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조금 더 설명하면 이렇게 돼. 요 이제 마음이고요. 요 컵이 있다. 자, 컵을 본다 이거죠. 보면은 요 영상이 이렇게 생겨요. 생기는데 요걸 이제 그 대상은 연이 되는 거고요. 요 마음은 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 있는 이 영상이 왜 생기는가 하면 요 눈으로 사물을 보므로 해서 여기 딱 생기는데 여기도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인연변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분별변이라는 게 있어요. 분별변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같은 영상이 생기더라도 성격이 전혀 달라요. 얘기하죠. 하나는 착각입니다. 여기에 이제 컵이라 하는 종자가 있어요. 종자가 있어가지고 눈을 보고 이게
컵을 보고 이 종자가 이제 뭘로 발현되는가 하면은 컵으로 발현되는 게 있어요. 이런 건 인연변이라고 해요. 원인과 조건이 서로 딱 만나서 영상이 나타나는 변화가 있어요. 이때 뭔가 하면은 이런 인연변은 사실같이 느껴지는 거죠. 사실같이 느껴지고 사실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분별변이라는 거죠. 이건 뭔가 하면 이게 인연변은 이 마음이라 하는 세력이 힘이 강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마음의 힘이 세력이 없다. 세력이 없을 때는 눈으로 사물 보면 영상이 생기는데 그건 분별변이라고. 이건 되게 착각을 실제 하지 않는 거죠. 그런 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 새끼를 뱀으로 착각하는 그 사례를 얘기합니다. 분별변이라는 그런 거. 도경경이라 하기도 합니다. 홀로 일어나는 영상. 종자에서 다 발현돼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인연변은 이 영상이 요 영상이잖아요. 요 마음 안에 있는 영상이 원인과 조건, 마음과 그 대상이 서로 인연이 돼서 나타나는 것인데, 인연이 돼서 나타나는 것인데, 이 마음의 세력이 약한 거는 약해서 분별해서 나타나는 이 영상은 도경경이라고 해가지고 그건 착각 가능성이 많아요. 알겠습니다. 예. 대부분 왜냐하면 사람들이 종자에서 발현된 게 아니고 이 마음의 힘이 약해가지고 종자가 끌어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비치는데 있는 그대로 비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모습으로 비치는 거죠. 왜? 비슷하게 새끼하고 뱀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런 착각이죠. 대부분 다 착각이 그것도 원인은 종자가 그렇게 뱀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착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 들으면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럼요. 뱀은 이렇게 생겼다라는 종자가 있기 때문에 착각을 일으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어쨌든 유식에서 이야기 이렇게 얘기를 네. 하고요. 대부분 다 분별 착각 속에 사는 거지. 다 착각. 그러니까 이제 이 분별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의 사물은 상호 오존에 있고 시간적 흘러가잖아요. 네. 그런데 분별해버리면 나눌 글자 다를 별자 쓰는 거죠. 별개의 것을 본다는 거죠. 네. 별개 따로 있는 것 같이 보기 때문에 분별이라고 네. 말이죠. 그 용어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착각이 일어나는 이유가 네. 독립된 뭐로 이제 자꾸 보고 다른 거 별개의 것을 보기 때문에 분별이라는 말을 쓰는 네. 거죠. 변개 수입성이라든지 분별성이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네. 얘기하습니다. 그래 어쨌든 그 이숙이라 하는 거는 달리 읽는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숙이라는 말 그 자체는 결과를 얘기합니다. 예, 이숙이라는 말 자체가 결과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과이숙이라 하는 거는 뭘 얘기하나? 내가 수행해서 수행온 결과를 얘기합니다. 육바라밀 수행의 결과를 과이숙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자 봅시다. 이제 이건 됐죠? 예. 네. 또 몰라. 또 몰라. 자, 반복해야지. 반복하는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지금 배우지. 뭐 아는 것 한번 같아도 들어서 다 또 저번에 먹어보고. 진짜 똑같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같은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익숙한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아, 네. 그 말씀에 네 동감입니다. 수영장은 거의 대부분 항상인데 수학으로 이렇게 우리가 분별지어가지고 나타나게 되고 그 명언종 그 중에서 명언종자도 그렇지 않고 명언 종자 중에서 느껴지고, 예. 아니 명언 종자 중에서 업종자가 있는 거예요. 명언 요 업종자도 명언 종자인데 언설과 명칭으로 이루어진 정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선이든 악이든 둘 중에 하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자를 갖다가 그런 내포하고 있는 종자를 업종자라고 합니다. 이것이 다음식을 결정하는 종자라고 합니다. 유식에서 이제 그래. 마음의 작용이 약할 때 이제 흐릿하게 망상으로 나타나고 예를 들면 컵은 명언종자인데 우리가 실제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는 그 종자의 역할이 더 그렇지. 뚜렷했어. 예, 마음의 세력이 강하면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게 예. 해가지고 실제 있다.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예,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전혀 다르게 컵을 봤는데 컵에 아니 컵과 비슷한 뭐 양재기라든지 이상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때 그는 분별병이다.
마음의 세력이 약해가지고 그냥 대상이 마음이 비쳤으나 보다. 그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같은 김치라도 너는 맛있고 나는 맛없다. 그것도 분별합니까? 당연히. 예, 그것도 분별. 예, 태상살이는 다 집마다 자기들의 예, 분별을. 그건 좋고 싫어함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저기 인연변에 속하죠. 아, 그렇습니까? 좋은 쪽으로 윤리적이잖아요. 자기마다 가지고 있는 관에 따라 살아가니까 예, 그럼요. 인연이라 그래요. 자, 이제 봅시다. 상남자 이건 역시 간략히 6가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어떤 6가지인지 한번 보죠. 육바람을 수행하면 6가지 결과가 생깁니다. 첫째는 608페이지입니다. 첫째는 큰 재물과 부귀를 얻고, 예, 재물과 부귀를 얻는 것은 뭔가 하면 무엇이 바람입니다. 얘기합니다. 무엇이 하게 되면 그의 재물과 부귀를 얻는 줄가 본다는 거죠. 그런 사례는 그 말리 부인의 이야기가 이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말리 부인은 이제 그 파사이 왕의 부인인데 원래는 그 천민 출신이에요. 얼굴도 그리고 잘생긴 편도 아니고. 근데 이제 자스민 동산에서 늘 일을 하고 있었고, 어느 날 이제 아침에 이제 동산으로 이제 일보러 가는 거죠. 가다가 아침이니까 웬 고귀하게 생긴 수행자를 만나서 자기 가족의 도시락을 공양 올렸죠. 우리로 치면 꽁보리국 같은 그런 걸 공양 올린 거죠. 올리고 근데 기분이 참 좋더라. 네. 그래서 동산에 이제 왔는데 일 보고 있는데 마침 그때 왕궁에서 왕이 찬양하러 나왔어요. 찬양하러 나오는데 날씨가 덥고 하니까 왕과 신하들하고 군사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더위 범주지 많이. 그런데 이제 이 자스민 동산에 있는 이 말리 처녀가 밑에서 내려보니까 산 밑에서 그냥 아주 옷차림도 이렇게 잘 챙겨 입고 잘생긴 웬 남자가 흔들적 올라오는 거예요. 더위 먹어가지고. 예, 보니까 사람이 더위 먹으면 그런가 봐. 그래서 얼른 가서 부축해서 자기 윗옷을 벗어서 그 남자의 깔끔하게 하고는 이제 사람 몸을 주물러 주는 거죠. 이 더위 먹어가지고. 그래서 물을 떠다가지고 발을 씻어줍니다. 근데 그 사람 누군가 하면 왕이에요. 왕은 생각을 하는 거죠. 야, 내가 이 왕궁에도 많은 궁녀들이 있지만 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궁녀는 한 명도 없다 이게요. 그냥 너무 기분이 좋은 거지. 그러다 얼마 있었어 이제 신하와 군사들이 이제 올라오니까 왕이 이제 그 자스민 동산 주인을 불러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처녀 내가 데려가겠다. 지참금을 주고 데려가버려. 자기 부인을 삼았어요. 그게 말리 부인입니다. 파사이 왕과 말리 부인 사이에 태어나니까 승만이다. 근데 승만 부인이 이제 그 이웃 나라에 승만이 시집 가가지고 승만 부인이 된 거죠. 왕비가 된 거죠. 그 제자가 예. 마음이 그래서 이 말리 부인 조치에 자기가 이제 왕비가 되고 나니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출신도 이 천민 출신, 얼굴도 잘생기지 않았는데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귀한 지위를 가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생각하다가 그날 아침에 수행자에게 공양 올린 것 생각이 나서 궁녀들에게 불러서 물어보니까 누구냐 이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기원정사에 계시는 부처입니다. 는 얘기를 듣고 이제 기원정사에 기별을 넣고 500명의 궁녀를 데리고 500kg의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기원정사에 가는데 가서 이제 부처님과 이하 1500대중에게 공양 올리고는 물어보는 거죠. 제가 어떤 공덕이 있어서 어떤 복덕을 지어서 제가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다고. 그런데 부처님 하신 말씀이 이제
전생이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이 재산이라든지 이런 재물이 또 윗사람에게 이렇게 잘 공경을 하고 시기를 하지 않는 인연을 해서 높은 지혜, 왕비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 네가 못생긴 것은 너 동료들하고 이 질투심 때문에 못생긴 거야. 이렇게 못생긴 그 얘기를 그 인과를 쭉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촉발된 인연이 뭔가 하면 이 꽁그릿과 같은 이래 이 허접한 음식을 하나 수행자가 대접한 이것이 인연에 대해서 정생 인연이 터진다. 이야기하지. 마치 성만 부인이 자기 부모로부터 편지를 받는 순간 부처님과 전생 인연이 드러나 버리듯이 똑같은 거야. 얘기하자면 그런 인연에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물과 부귀를 얻을 수 있는 건 도시한 공덕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인과 본문이 이제 경전에 나옵니다. 많이 베풀시라는 것이지. 그죠? 성만 부인 회장님. 전 보시를 전생에도 그렇고 이생에도 보시를 안 했나 봐요. 네. 좀 해야 돼요. 지금 말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 여성 대통령이 나섰으니까 이 성만 부인의 그 역할이. 이제 선양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이제 펼칠 때가 됐어요. 예. 독대나 마시. 근데 그 저게 그 보면은 성만 부인의 십수장이 있잖아요. 네. 십수장. 수락하는 게 있는데 응. 예, 장이라고 돼 있는데 이 수가 뭔가 하면요. 이 숫자에 뒤에 배칭 수계가 됩니다. 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계를 받았느냐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십수장은 삼치정계를 얘기합니다. 삼치정계. 섭자를 말을 하죠. 자, 이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섭유리계라는 말을 씁니다. 유리계죠. 섭유리계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법계를 얘기합니다. 선법계를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섭중생계를 얘기합니다. 중생계를 얘기하는데 이걸 삼치정계를 세 가지 깨끗한 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십수장 내용이 이긴데 이 숫자라 하는 것이 이 삼치정계를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삼치정계는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불성계에서 나왔습니다. 불성계라는 게 있어요. 이 불성계라 하는 게 다른 말 불성 열애장을 얘기합니다. 열애장. 그래서 성만경의 주제가 열애장이에요. 얘기하잖아. 그럼 불생계는 뭐냐 할 때 불생계는 바로 보살계를 얘기합니다. 예. 보살계를 얘기하죠. 보살계. 보살계인데 보살계는 잘할 때 법망경 보살계품이 나옵니다. 그걸 갖다가 총 58개예요. 그 중에서 10중대계가 이제 중요한 거고 나머지 48개는 경계라고 돼 있어요. 그걸 갖다가 불성계, 부처가 될 수 있는 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 보면은 섭유리계, 섭선법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섭중생계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뭘 받았는가 하면 5개, 10개를 받은 게 아니고 보살계를 받은 거예요. 보살계는 부처가 될 수 있는 계율이기 때문에 제가자나 출가자는 관계없이 다 받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게. 그 성관경 내용은 왜 이게 이제 서원을, 이 십수장이 서원인데 이건 이제 자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석의 내용이 알고 스스로가 서원을 세운 거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삼치전계예요. 삼치전계는 알고 보니까 불성계고 바로 이거는 보살계를 얘기를 한다는 거. 이걸 아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왜 중요한가 하면은 삼치전계 그러니까 58개를 갖다가 삼치전계인데 삼치전계까지 펼치는
십수장으로 나타났다 이게 십수계로 나타나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이런 건 아주 특이한 겁니다. 내용. 근데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 내용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네.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5개, 8개 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부정을 해버리고 이건 자서계라고 하면서 독립된 어떤 계율로 얘기해버리면 그건 안 된다. 네. 그건 큰일 날 일이에요. 계율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계를 준다 하는 것도 법식이 있어요. 그냥 탁 주는 게 아니에요. 3, 4, 7층이 있어야 되고 법식이 의법화의 의식을 거행해서 주는 겁니다. 규계를 주더라도 마찬가지 3위계를 주더라도 남방에도 똑같이 계를 주더라도 의식을 행하고 주는 겁니다. 네. 스승이 제자에게 탁 이렇게 던져서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거. 그럼 그 의식을 치른다는 거는 일종의 부처님 법이니까 부처님께 고하는 그런 성격인가요? 우리가 3, 4, 7정은 네. 3, 4라고 하는 건 정계아사리, 갈마아사리, 네. 교수아사리 3, 4잖아요. 네. 7정은 7명의 스님은 정명해 주는 겁니다. 아, 좀 글쎄요. 네. 세 분이 부모가 되었어요. 네. 세 분이. 네. 그러니까 계를 주는 분이 부모가 되고 뭐 얘기하자면 받는 분이- 7분은 정명해 주는 거예요. 예. 근데 보살계는 3, 4, 2 정도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의식을 여법하게 해서 네. 주는 것이지 그냥 탁 주는 건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보살계는 다른 면이 있어요. 서상계라 하는 게 있어요. 기도를 해가지고 네. 부처님께 계를 받는 게 있어요. 아, 죽음 가능해요. 죽음도. 아, 계를 주는 거죠. 나타나요. 부처님께서. 예. 네.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런 건 직접 3, 4, 7정은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는 길이 또 있는 거예요. 아, 이 그건 보살계. 직접이네요. 오히려 네? 직접이에요. 아, 부처님하고 독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십수장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바로 이 보살계 불성계에서 나온 것이죠. 예. 그런데 그 안에는 근원은 어딨냐면 바로 불성이 있습니다. 네. 부처가 될 수 있다 하는 데서 불성계가 나온 거예요. 얘기하자면. 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성만 부인에게 이런 그 10가지 서원을 세우도록 했던 근원이 불성,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럼 불성의 근원은 뭐냐? 공성입니다. 아공법공을 얘기해요. 아공법공이 부처를 되게 해주기 때문에 그 아공법공을 갖다가 불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불성론에 나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성만경을 잘 뜯어보면은 그런 거죠. 근데 주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이 부처가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 진짜 중요한 불성은 남녀가 없거든요. 네. 그게 중요해요. 불성에는 남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불성계를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불성계가 아닌 것은 이 남녀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문계에는 남녀가 있습니다. 비구니 계가 달라요. 달리. 근데 불성계는 보살계는 남자는 이 계를 지키게 되고 여자는 이 계를 지키게 되고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불성계, 보살계를 여러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이 계를 받는다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여자로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자의 본성이 뭔가 하면 불성이기 때문에 여자는 절대로 부처 될 수가 없어요. 남자도 부처가 될 수도 없습니다. 네. 불성은 됩니다. 예. 네? 예. 불성은 됩니다. 이제 이해해요. 이제 이해가 예. 되시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뭐 자꾸 남녀를 비교해가지고 남자는 왜 못 되니 여자는 왜 못 되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말이 통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남녀 불평등 시가 이렇게 계율을 논하게 되면은 머리가 아파져요. 그 사람 취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플 것도 없어요, 스님. 그냥 알 때까지 좀 기다려주세요. 기다려.
그 자비선사에서 그 계행할 때 꼭 받아야 되겠네. 예? 아니 받아야 되는 아니 보살기 그러니까 속에 그 또 참석해 시대에 받아야 됩니다. 왕족이나 양반 이 사람들이 한 이유가 있는 정경으로 거예요. 이해하는 시제도 있잖아요. 불성을 왕비니까 예, 불성을 그래서 표현하는 우리가 게 보상을 이 개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개를 통해서. 그래서 그게 이제 보살기고, 그 다시 이제 이 삼치정계로 표현되면서 승만 부인이 바로 10대원을 세운 이유 그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이거 수계 살림을 하려면은 승만계락한 이름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저희 그래서 승만 수계법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승만보살 수계법회. 10대 그 책을 공부했는데 그럼 그냥 클로 보냈죠. 그게 아닙니다. 근데 그 승만 부인이 부처님 앞에서 자기가 저 10대원을 얘기할 수 있었던 거는 전생에 벌써 부처님하고 만났고 배우고 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나온 거지. 그렇죠. 그냥 뭐 처음 만났는 데는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예. 내가 그 예. 논문 지정했던 게 예, 아니다. 이게 처음이라고 하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이걸 받는 거에 대해서 새롭게 자석이라고 하면 따로 뭐를 세우는 거, 그걸 부정하고, 앞을 부정하고, 그거 세우는 것도 예. 안 된다. 예. 근거가 있다. 예. 근거를 대라 했던 예. 이유 그거예요. 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제 완전히 제가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몸으로 그렇게 그냥 막 하면 논문 쓰면 안 돼. 우리가 지금 예. 공부하는 것도 다 그거 인연으로 돼서 하는 거 아니야? 그 받아야 된다 하고선 가가지고 받고 그랬지. 예, 10분 휴식하겠습니다.